미 상무부의 제재 조치로 오늘부터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사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미국 내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은 중국 업체인 화웨이의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무소불위 권력을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1세기에 벌어진 세계대전과도 같은 미중 간의 경제 전면전에 대해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진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세계의 전 반도체 기업은 9월 15일부터 미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의 제품을 팔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사용해 생산하는 반도체를 사전 승인이 없이는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가 생산하는 반도체 중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반도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웨이는 앞으로 반도체를 구할 수 없게 됐고, 결국 화웨이는 그들의 통신 장비나 스마트폰 등 주요 제품 생산을 하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두뇌 기억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하죠. 이것으로부터 통신용 모뎀 칩, D램과 낸드 같은 메모리에 이르기까지 화웨이의 모든 주요 제품에는 꼭 반도체 제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화웨이는 앞으로 이동통신기지국,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한은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제재가 벌써 작년부터 시작된 걸로 아는데, 글쎄요, 이번에는 아예 숨통 자체를 끊어놓는 강력한 제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제재는 작년 5월에 시작된 이후에 계속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선 작년 5월 자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각종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고요. 이 때문에 화웨이는 퀄컴 등 미국 업체들에서 반도체 부품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유럽 등 해외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화웨이가 독자 설계했던 반도체 칩을 대만 TSMC에 맡겨서 생산하는 우회로가 막혔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화웨이는 어느 곳에서도 반도체 구매를 할 수 없는 그런 길이 막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미국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나라가 나서서 다른 나라의 기업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요.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화웨이는 이대로 망하는 건가요? 화웨이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도 31%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대비해서 6개월에서 8개월어치의 반도체 재고와 2년어치의 핵심 반도체 부품을 확보해놨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재고가 소진된 이후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겠지만 공급 자체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구매해 사용할 고객들이 당연히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겠죠. 화웨이로선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G 인프라 구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웨이의 통신 장비 점유율은 급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시장 역시 점유율 하락이 예상됩니다. 시장 조사 업체 스테리티지 애널리틱스는 화웨이의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올해 15.1%에서 내년 4.3%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 가지 변수는 올해 미 대선이 될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도 대선까지만 버티자 이런 생각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최대 관건은 올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와 그에 따른 제재 지속 여부, 그리고 중국 소비자의 선택 여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대선 이후에도 화웨이 제재가 지속된다면 화웨이로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전망입니다. 이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생태계 차원 전반에서 미국 기술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데요. 스마트폰 운영체제도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자체 플랫폼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화웨이가 지난해 8월에 공개한 스마트폰 자체 운영체제 훅멍, 영어로는 하모니란 뜻인데요. 이 훅멍을 오포, 비보, 샤오이 등의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도 사용하도록 해서 개발자 생태계를 새롭게 만든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홍멍 운영체제 하에서 앱은 4만여 개 수준이라서 2,500만 개가 넘는 안드로이드 앱과 또 1,800만 개가 넘는 아이폰용 앱과는 비교 자체가 무색할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를 보면요. 지난해 일본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서 수입하던 품목들을 국산화하면서 딱히 큰 타격을 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수출 의존도도 낮아졌고 한국으로서는 더 좋은 계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중국도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화웨이의 경우는 한일 수출 규제와는 좀 결이 다른데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중국산 반도체도 존재하긴 하지만 현존하는 첨단 반도체 기술력을 따라가려면 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는 이미 고도의 글로벌화와 분업화가 진척된 국제화 사업이기 때문에 한일 수출 규제 사태와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결국 미국의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화웨이 단일 기업의 추락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시사한 상황이라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표면상으로는 보안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결국 기술 패권 다툼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 제재를 발판 삼아서 5G 인프라 구축이라는 미래 핵심 인프라 주도권을 뺏어오려는 심산이기 때문에 이번 싸움이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어이 화웨이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그렇다고 중국도 가만히 앉아서 기술 패권을 뺏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국의 대책은 뭘까요?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아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국 반도체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마련하기도 하면서 반도체 기술을 확보함에 있어서 미국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압도적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는 중국 내수 위주의 자립 경제를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향후 중국의 외교적 강경책의 향방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화웨이에 대한 이번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중국 외교부에서 러시아하고 유럽을 방문하면서 협력을 요청한 것이 그런 외교 정책 중 하나라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 속에서 늘 피해보는 건 한국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국 기업들 손해가 불가피하겠죠? 네, 미국이 오늘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당장 화웨이라는 거대 고객을 잃게 됐습니다. 이번 제재로 한국, 일본, 대만의 협력 업체들의 영향을 받는 매출 규모가 294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도 발표가 됐는데요.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연관 사업 기업들도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당장 화웨이의 스마트폰용을 비롯한 OLED 패널을 공급해온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의 업체도 이번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의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 칩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패널을 통째로 납품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일단 미국 정부에 화웨이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미국이 공개적으로 중국 화웨이 죽이기에 나선 만큼 당분간은 아마 승인이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정말 전면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주중 미 대사가 사임을 하기도 했어요. 네,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가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는데요. 브랜스테드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 사임을 두고 미중 갈등의 여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과 브랜스테드 대사의 인연은 1985년 브랜스테드 대사가 아이오와 주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당시 허베이성 정딩현 서기였던 시 주석이 양국 간 지역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아이오와를 방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시 주석은 부주석으로 활동하던 2012년에도 아이오와를 방문해서 브랜스테드 대사를 다시 만날 만큼 친분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스테드 대사는 재임 기간 내내 미중 간 마찰을 겪어야 했고요. 이달 초에는 브랜스테드 대사 자신이 갈등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브랜스테드 대사가 직접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에 호혜성에 근거한 재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미 언론인과 외교관 등이 중국에서 겪는 불평등을 지적하려다가 기고를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미중이 이렇게 전면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 남아있다는 게 더욱 불편했겠죠.
어쨌든 미국과 중국은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미국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젠 총칼이 아닌 기술력이 무기가 된 세상이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삼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기자였습니다.